거기 경비원, 저분 좀 바로 모셔 나가주세요. 이런 VIP 라운지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낮고 강압적인 목소리가 라운지 구석에서 터져 나왔다. 번쩍이는 가죽 구두를 신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마치 제 영역에 낯선 존재가 들어온 듯 잔뜩 불쾌한 표정으로 일어서 있었다. 고개를 돌린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가 가리키는 쪽으로 몰렸다. 그 지점에는 허름한 감색 재킷을 입은 노신사가 손을 꼭 잡은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노신사의 이름은 백두성, 올해 74. 예전에는 대기업 CEO로 이름을 떨쳤지만 몇 해 전에 은퇴하고 현재는 조용히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지내는 중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그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 할아버지, 우리 잘못 들어온 거예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조용히 물었다. 아니야, 승현아. 그냥 여기가 좀 특별한 장소라 그런가 보지. 백두성은 나지막이 답하며 손주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 어르신. 혹시 길을 잘못 찾으셨으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한 여직원이 신중하게 다가왔지만 목소리 끝자락엔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났다. 이곳은 VIP 전용 라운지라서 혹시 다른 라운지를 찾으시는 건 아닌지. 그때 회색빛 양복을 차려입은 또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은 VIP 회원 혹은 특별 초청 손님만 이용하실 수 있음. 그는 매우 공손한 척하면서도 이미 돌아가라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 서 있는 백두성의 옷차림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라운지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몇몇은 옆 사람에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 안까지 들어왔대? 요즘 관리가 엉망인 것 같아. 예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백두성은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따로 항의하지 않았다.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친구분을 만나기로 해서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하오 하고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라운지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눈엔 전혀 통하지 않았다. 혹시 초청장이 있으십니까? 남성은 귀족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물었다. 아니면 회원카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백두성은 천천히 작은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얇은 카드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거 말씀이신가요? 카드가 손때가 묻어 빛바래긴 했지만 분명히 이 백화점 VIP 회원 카드였다. 그 사실을 확인한 직원들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다.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오래된 버전이니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에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책임자 남성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예전에 발급된 카드는 지금 쓰기가 어렵습. 새로 갱신을 하셨어야 하는데 보안 문제도 있어서 번거롭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여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저 카드는 한참 전에 폐지되긴 했지만 당시에 발급받으려면 꽤나 높은 등급이 필요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책임자는 여직원의 말을 가로막았다. 오래전 등급이 어떤지는 중요치 않습. 지금은 절차가 바뀌었으니 당장 나가주셔야겠습. 이 라운지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르신 차림새도 손님들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그 말에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해요? 글쎄 말이야, 백두성은 아이를 달래듯 조용히 대답했다. 이분들은 규정에 따라 말씀하시는 거겠지. 책임자는 작게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다른 고객분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 할아버님께서 당장 나가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보안팀을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지자 백두성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밝은 조명 아래 화려한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소파들과 정교한 장식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몰려드는 눈길. 그는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낯선 긴장감에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환하게 웃는 젊은 남자, 이름표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보이는 그는 주변 직원들과 달리 약간의 호기심과 친절함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냥 잠시 옛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 예전엔 자주 오던 곳이라
백두성이 부드럽게 답했다. 예전에요? 여기 예전 단골 손님이셨나요? 김민수는 뭔가 떠오르는 듯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책임자 남성이 나서며 말했다. 김민수 씨, 손님이 아니라니까요.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밖으로 안내하세. 라운지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나 발급받지 못하는 예전 플래티넘 카드로 보여서요. 김민수는 살짝 눈길을 빼앗긴 듯 말했다. 옛날이야 어쨌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카드임니. 책임자는 목소리를 더욱 차갑게 깎으며 단언했다. 이 고객님이 정말 VIP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룰이 바뀐 이상 다시 등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 일단 여기서는 나가주셔야 해요. 안주인이었던 듯 혹은 다른 VIP 손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거들었다. 그래야지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통할 수 있겠어요? 차림새부터가 참 민망합니다. 계속되는 압박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노년 신사도 조용히 비꼬듯 중얼거렸다. 나이가 들면 너무 싸구려 옷만 입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야. 아이 승현은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갈까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보자, 승현아. 곧 알게 될 거야. 백두성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민수는 그런 둘을 보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휴대폰으로 옛 기사를 찾는 눈치였다. 그는 자꾸 고개를 들고 백두성의 얼굴과 스크린 속 사진을 번갈아 확인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백두성 선생님 아니신가요? 김민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백두성이 고개를 돌리자 잠시나마 라운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누구? 백두성? 들어본 적 없는데. 책임자는 무뚝뚝하게 반문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귀가 밝게 달아올라 더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 했다. 혹시 대구에서 꽤 유명했던 그냥 흘러간 사람이죠. 대단한 기록이 없다면야 유명하다고 해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나요? 책임자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잘랐다. 김민수는 대답 대신 화면을 넘겨보고 있었다. 예전에 식품 사업으로 전국적 성공을 거둔 그분이 맞다면 CEO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걸로. 이봐요, 김민수 씨. 확인은 됐습니까? 정말로 그분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 김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근데 정말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이죠? CEO였다는 게 사실이라 쳐도 지금은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책임자는 여전히 완고했다. 어쨌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 순간 뒤쪽 입구가 시끄러워졌다.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라운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봐, 다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어. 거친 목소리였다. 한 남자가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에 흉기를 들고 있음을 과시했다. 다른 남자는 허리춤 어딘가에서 권총 모양의 물건을 꺼내 보이며 길을 막았다. 뭐 하는 짓이오. 책임자와 손님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새하얀 얼굴이 되었다.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몇몇 고객은 새된 비명을 질렀고 직원들은 얼어붙은 자세로 움직이지 못했다.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면 다친다. 흉기를 든 남자가 위협적으로 외쳤다.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들었는데. 좋지. 우린 현금이며 카드며 뭐든 받아갈 거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의자에 몸을 파묻거나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다. 책임자는 아까 그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식은땀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승현아, 괜찮아. 내 손 꼭 잡고 있어. 백두성은 눈앞에 벌어진 끔찍한 광경을 보며 아이를 뒤로 감쌌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아이는 울먹거렸다. 강도 중 하나가 매의 눈으로 라운지를 쭉 훑어보더니 돈 있는 VIP만 들어오는 곳이라며 비싼 시계, 지갑, 귀금속 전부 꺼내라 하고 소리쳤다. 근처 직원이 두려움에 떨며 주머니 속 물건을 꺼냈다. 다른 강도가 주문을 덧붙였다. 외부 출입 막아. 아무도 못 나가게. 경비가 와도 소용없게 만들어야 해. 라운지 안은 순식간에 살벌한 침묵 속으로 빠졌다. 반짝이던 크리스털 조명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표정에는 절망이 서렸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누군가 조용히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다름 아닌 백두성이었다. 뭐야, 할아버지. 거기서 안 움직여. 흉기를 든 남자가 경고하듯 소리쳤다. 제발 진정들 하세. 백두성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우리 보고 그냥 돌아가란 말이야. 강도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아닙니? 그런데 협상이란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뜻밖의 단어에 강도들이 잠시 눈을 흘렸다. 무슨 협상? 당신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주되 이 안에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다치면 당신들도 위험해질 테고 그런 말에 설득당할 우리가 아니거든? 한 강도가 여전히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다른 한 명은 뭔가 묘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다. 라운지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백두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대화를 좀 해봅시다. 괜찮겠습니까? 네가 뭔데 우리가 네 말을 듣지? 칼을 들고 있는 강도가 코웃음을 쳤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 단지 우리 손주가 다치는 걸 원치 않을 뿐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히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백두성은 아이가 듣지 못하게 아이를 뒤로 살짝 밀치고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제가 협상의 매개가 돼줄게요. 하지만 당신들도 무력만 쓰려 하지 마시고 말을 들어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 과연 이 노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책임자, 다른 VIP 손님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이제는 백두성을 막으려 하지도 못했다. 일부는 그의 갑작스러운 침착함에 이상하리만큼 안도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일단 돈이라면 여기 있는 카드들과 현금 원하는 만큼 가져가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흉기를 휘두르면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져서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도망갈 틈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백두성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듣는 사람마저 마음이 차츰 가라앉는 듯했다. 강도 중 한 명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네가 그런 걱정을 해주지? 혹시 아십니까? 협상으로 해결하면 당신들도 무사히 나갈 수 있고 여기도 안전해짐니. 이미 여러 사람에게 노출된 상황이지만 서로 피를 보지 않는 편이 좋잖아요. 이때 칼을 들고 있는 강도가 잠시 동료를 쳐다봤다. 어차피 CCTV도 있고 오래 못 버틸 것 같긴 해. 권총 모양 물건을 들고 있던 다른 강도가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좌우를 살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데 제가 배워온 교훈 중 하나가 있음 문제 상황에서 자기 감정에만 휘둘리면 결국 다 같이 파멸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백두성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들 분명 급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겁박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 이대로 가면 곧 사방이 경찰로 둘러싸일 텐데 어디로도 못 가실 거예요. 뭔가 아는 척하는데 은행원이라도 하시나. 강도는 코웃음을 쳤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약간 줄어들었다. 은행원은 아니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 만습. 저는 예전에 회사 CEO로 일하면서 여러 위기 협상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주변의 몇몇 사람들의 눈이 번쩍였다. 특히 김민수는 아까 봤던 인터넷 기사가 떠오른 듯 했다. 정말 대단했던 분이 많네요, 저. 저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 백두성 회장님일지도 모릅니다. 회장, 이 양반이 책임자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믿기 어려운 듯 허둥지둥했다. 시끄러워. 강도가 협박하며 허공에 칼을 휘둘렀다. 그러자 모두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CEO든 뭐든 지금 상황에는 상관없어. 당신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 들어오셨든 간에 곧 제대로 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겁니. 백두성은 흔들리지 않고 조곤조곤 말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최소한 인질극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하게 끝낼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게 뭔데? 칼을 든 강도가 화를 내듯 되물었지만 이미 말투에는 흔들림이 배어 있었다.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겠습. 대신 사람들을 다치게 하진 마세. 그리고 나가는 길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 지금 밖에는 경비가 몰려올 테니 함부로 달아나려 하면 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그 경비 쪽에 연락을 해서 당신들이 무사히 떠날 시간을 벌어주면 어떨까요?
그제야 강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자신 있나 본데. 이곳은 대형 백화점이라 경비 인원이 꽤 많습. 그러나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괜히 폭력 사태로 커지면 당신들에게도 파국이 옵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편에 봐주겠단 말인가? 당신들을 편든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겁니. 그리고 나서 당신들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긴 침묵이 흘렀다. 강도 중 한 명은 점점 허둥대는 기색이 뚜렷했고 다른 한 명은 콧김을 뿜으며 고민하는 듯 보였다. 라운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더구나 몇몇 VIP 고객은 이미 자신들의 값비싼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내놓고 있었고 직원들도 공포에 떨며 움직이지 못했다. 책임자는 물론이고 수군거리던 고객들도 이제는 백두성이 어떻게든 해주길 바라듯 간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좋아. 그럼 네 말대로 해볼게. 딴짓하면. 흉기를 든 강도가 눈을 부릅떴다. 걱정 마세. 저도 괜히 여기 있는 아이와 제 목숨을 걸고 장난칠 생각은 없습. 백두성은 승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천천히 말했다. 일단 흉기를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제가 전화할게요. 전화해. 단, 스피커폰으로. 알겠습니다. 백두성은 느릿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라운지 매니저를 비롯해 이 백화점 경비 책임자 쪽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네, 여긴 VIP 라운지입니. 지금 안에 사람들이 다치진 않았지만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함부로 들이닥치면 더 위험해질 겁니. 일단 시간을 좀 주면 제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경비 측에 침착히 사정을 설명했고 경비 역시 지금 경찰이 도착 중이라 최대한 안전하게 진입하겠다라고 답했다. 통화가 끝나자 강도들은 아직 의심스러운 눈으로 백두성을 노려봤다. 아니,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은퇴한 노인임니 하지만 예전에 위기관리 쪽으로도 일을 조금 했었죠. CEO였다던데 그건 사실이야. 마습 그때도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죠. 분노나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배웠습니다. 한편 강도들은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듯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불안하게 문 쪽을 보다가 결국 물건을 챙기면서도 마구잡이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지 않았다. 그 와중에 백두성의 차분한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당신들이 상황을 수습하고 나가는 것을 돕겠습. 그렇게 해서 경찰이 우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함부로 들이닥치면 인질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보자는 겁니. 제가 분명히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전했으니 당신들이 흉기만 휘두르지 않는다면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경찰이 도착했다는 무전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도들은 순간 사색이 되어 동요했다. 젠장, 어떡하지? 진정하세. 아직 협상할 수 있습. 백두성이 낮게 외쳤다. 제가 여기서 계속 대화를 시도할 테니 당신들도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지만 의외로 강도들이 아무도 해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이 주변 경비들이 라운지를 서서히 포위하고 있었다. 경찰 측은 안의 사정을 확인한 뒤 무리하게 투입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백두성이 전한 메시지와 차분한 협상의 결과였다. 이제 당신들 나갈 구멍도 없을 텐데 한 VIP 손님이 중얼거렸지만 강도들은 이미 스스로도 상황을 감지했는지 포기한 듯 보였다. 칼을 쥔 남자가 고개를 떨구며 뭐가 이렇게 꼬여버린 거야? 하고 작게 한탄했다. 결국 몇 분 뒤 보안 요원들이 진입했고 강도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촉즉발이었던 사건은 백두성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종결되었다.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책임자와 직원들은 바짝 엎드려 사과했다. 아까는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죄송합니다. 주변 VIP 고객들도 잔뜩 수그러든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이셨나요?
정말 대단하십니. 살면서 이런 상황에 직면할 줄은 몰랐는데 그 침착함을 직접 보니까 저희가 다 부끄럽네요. 백두성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행동이었습. 그리고 예전 일은 예전 일일 뿐, 전 이제 그저 은퇴한 사람이지요. 그래도 방금 정말 대단했어요. 김민수는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였다. 전 신문에서만 뵀던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뵐 줄이야. 그제야 책임자를 비롯한 모두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아까 저희가 어르신의 차림새만 보고 또 예전 카드라고 무시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 무엇보다 저희 라운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 주셨는데 정작 저희는 초반에 어르신을 푸대접하기만 하고 괜찮습. 규정은 규정이고 사실 저도 오래된 카드를 그냥 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리였죠. 백두성은 묵묵히 웃어 보였다. 아이 승현은 그 곁에서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하며 활짝 웃었다. 정말 존경합니다, 할아버님. 김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쏟아냈다. 옛날에 그런 협상 같은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CEO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건가요? 글쎄, 회사 운영하다 보면 매일이 협상이고 위기 관리의 연속이긴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 무조건 힘으로 제압하거나 분노로 대하면 사태가 악화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책임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많이 배우고 감니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건 처음이라 혹시 저희가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일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 하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으나 끝에는 여전히 어르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헷갈린다는 듯 멈칫했다. 사건을 수습하고 1시간 남짓이 지났을 때 라운지에서는 조금 전에 벌어졌던 아수라장의 흔적이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 다치지 않았고 금전적인 피해도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안도감에 쌓여 있었다. 무엇보다 강도들이 끌고 온 참사는 크게 번지지 않았고 체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경찰과 경비팀이 상황 조사를 위해 라운지를 오가며 진술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백두성에게도 어떻게 그런 침착함으로 협상을 이끄셨는지 상세히 묻고 위험하지 않았냐며 놀라워했다. 위험하긴 했죠. 하지만 상대방과의 대화를 포기하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게 뻔하니까요. 백두성은 간단히 대답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는 말을 해야죠. 불안과 폭력으로 인해 모두가 파국을 맞는 건 서로에게 최악이니까. 책임자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다가 조심스레 다가섰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잠시 저랑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그는 라운지 한편 조용한 공간으로 백두성을 안내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처음 뵀을 때 어르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헌옷을 입고 계시니 당연히 VIP 손님이 아니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백두성은 흔쾌히 저야말로 그냥 추억 삼아 옛 VIP 라운지 카드를 들고 왔다가 괜히 소란을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 하고 대답했다. 아닙니 덕분에 오늘 큰 피해 없이 일이 끝났어요. 저희는 어르신께 엄청나게 빚진 셈입니. 책임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사실 저도 이 백화점에 오래 몸담아 왔고 나름 자부심이 있었는데 오늘 제 편견과 아집이 결국 문제를 키울 뻔했습니다. 편견이라니요. 사실 누구라도 저 같은 노인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타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손님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니. 그래도 처음부터 좀 더 공손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나이 드셨다고 무조건 홀대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규정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백두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책임자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설마 예전에 식품 대기업 헤든의 백두성 회장님? 마습 은퇴한 지도 꽤 됐어요. 그 회사도 이제 제 손을 떠나서 다른 운영진이 꾸려가고 있고요. 와, 전설적인 분이라고 소문을 들었습. 늘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현장부터 밑바닥까지 사정을 직접 살피며 관리하셨다고. 그래서 업계에선 인간적인 CEO라는 칭호로 불리셨죠. 글쎄요, 과분한 별명이었죠.
백두성은 소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도 사업 현장에선 실수도 많았고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 그저 사람을 귀히 여기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회장님을 기억하실 겁니. 그런데 요즘은 편히 지내시나 봐요. 네, 제 손주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내가 건강히 움직일 수 있을 때 함께 하고 싶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소박한 일상이나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 그래서 일부러 한적하게 살려고 합니다. 책임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부러움과 존경, 그리고 약간의 후회 섞인 감정이 지나가는 듯 보였다. 저도 나중엔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해서 뭐랄까 시야가 좁아지기도 해요. 오늘 어르신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두성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한때는 매일매일 고민과 걱정에 시달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고 보니 결국 남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기더군요. 하고 담담히 말했다. 책임자는 다시 한번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어르신께서 큰 피해 없이 사태를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라운지에서는 사과의 표시로 백두성에게 따뜻한 한 차와 함께 특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까 그 중년 여성 VIP도 다가와 공손히 말을 걸었다. 저기, 아까 제가 너무 무례하게 말씀드렸죠. 차림새 운운하면서 정말 면목이 없습 감사하단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백두성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닙니 다쳤거나 크게 놀라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지요.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으니 좋게 생각합시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에게 존중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낯선 노인으로 깎아내리지 않았고 아이 승현 역시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셔 라며 당당하게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라운지 매니저와 직원들은 스스로 나서서 노신사와 아이를 편안하게 앉힐 자리를 마련해주고 따뜻한 음료와 디저트를 내왔다. 감사합니. 근데 우리 승현이는 우유가 좋겠네요. 그 정도면 돼요. 아,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 허름해 보였던 노인이 사실 어떤 경험과 지혜를 지닌 인물인지 깨닫고 있었다. 누군가는 정말 드라마 같아요 라고 혀를 내둘렀고 누군가는 직접 다가와 사인을 부탁하기도 했다. 아이고, 제가 이미 은퇴했는데 사인은 무슨. 백두성은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조금 후 경찰과 경비팀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라운지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간 엄중했던 라운지 분위기는 무장 강도 사건의 여파로 여전히 얼어붙은 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모두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생한 예시를 본 듯한 기분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VIP 손님들은 백두성을 나이 들고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용기와 침착함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었다. 라운지 내부가 정돈되자 책임자는 다시 한번 백두성과 손주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혹시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근사한 식사 쿠폰이라도 드리고 싶습. 백화점 내 레스토랑 어디든 이용하시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준비해드리겠습. 괜찮습. 애초에 여기 온 것도 승현이에게 라운지의 옛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잠시 들른 거니까요. 그렇다면 식사만큼은 꼭 대접해드리고 싶습.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저지른 실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거든요. 책임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승현이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쪽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우리 밥 먹고 갈래요? 그래,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따뜻한 밥 한 끼 하자꾸나. 백두성은 조용히 웃었다. 정말 감사합니. 식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책임자는 직접 앞장서서 그들을 모셨다. 주변 직원들도 일제히 예를 갖추며 따라붙었다.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길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백화점 여러 층을 순찰하던 경찰과 경비들은 조금 전 사건의 후속 처리를 하느라 분주했다. 곳곳에서 고객들이 몰려 웅성댔고
어떤 이들은 이미 SNS에 대구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무장 강도 사건 발생 이라는 뉴스를 퍼나르고 있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백두성과 승현은 끝내 아무 탈 없이 레스토랑 한쪽 자리에 앉았다. 책임자가 자리를 지키며 메뉴를 직접 추천했고 직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로 대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극진한 대접이라니. 중년 여성 VIP가 농담하듯 말을 건네자 주변 사람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저희가 크게 배운 날이죠. 책임자는 너털웃음을 지었다. 앞으로는 나인이 복장인이 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모두가 흩어지자 책임자는 조용히 백두성 옆자리에 와 앉았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음. 오늘 보니 아직 협상 능력도 출중하시고 체력도 좋아 보이시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은퇴를 하셨나요? 업계에서는 오래 계실 줄 알았다고 들었는데. 백두성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사실은 제 아내가 떠난 뒤 굳이 회사를 계속하는 것보다 남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전에 성공이나 돈만 보며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정작 가족에게 해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 더 늦기 전에 평범하고도 따뜻한 삶을 살자고. 책임자는 그 얘기에 숙연해졌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회장님 같은 분이 영원히 앞장서서 이끌어주길 바랐는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 결단을 내리는 건 존경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 저도 매일이 배움이죠.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많은 걸 다시 깨닫게 됐습. 한편으로는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예전부터 듣긴 했지만 직접 겪으니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 책임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겁니. 이번 일로 모두가 값진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백두성은 따뜻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 승현이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라며 좋아하자 직원들은 흐뭇한 표정이었다. 라운지에서 무례하게 굴던 일부 고객들도 찾아와 아이도 정말 용감하더군요. 무서웠을 텐데 울지 않고 할아버지를 잘 믿었네요. 라며 웃어 보였다. 그럼요. 우리 승현이는 든든한 손주랍니. 백두성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승현은 할아버지랑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작은 미소 하나에 주위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했다. 이곳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끔찍한 범죄 현장이나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평온하고도 뜻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레스토랑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할아버님, 혹시 편하실 때 다시 한번 라운지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진행할 예정인데 어르신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라고 제안했다. 책임자도 거들었다. 네, 뭐랄까, 어르신 같은 분의 눈으로 보면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보일 것 같습. 물론 귀중한 시간을 뺏고 싶진 않지만 언제든 기회가 되신다면. 백두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저야 전문가도 아니고 은퇴한 몸이라 한가한 노인인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고 수긍했다. 그러자 직원들과 책임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한편 김민수는 아르바이트생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백두성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까 라운지에서 보인 침착함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혹시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선생님처럼 상대방을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고 싶습니다. 잘 될 겁니.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먼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백두성은 부드럽게 웃었다. 젊은 친구들이라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사건 수습이 거의 마무리되고 손님들과 직원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백두성과 승현도 이제 슬슬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철제 난간과 아치형 기둥이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백화점 출입구 쪽에서 책임자와 직원들, 그리고 몇몇 VIP 고객들이 직접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책임자는 조심스레 오늘 생긴 일로 인해 앞으로 저희 백화점 측에서도 노령 고객 지원이나 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 어떤 분이든
편견 없이 모시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전했다. 좋은 방향이네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더 많은 분이 편안히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 백두성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수고들 하세. 승현아, 이제 우리 가자. 네, 할아버지. 승현은 힘차게 대답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직원들과 고객들은 함께 손을 흔들었다. 백두성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승현과 함께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늦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영웅을 배웅하는 기분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곧 있으면 다시 정신없이 바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겠지만 오늘 일어난 사건과 그 속에서 드러난 한 노신사의 품격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일단락된 후 라운지에서는 작은 모임이 즉석에서 열렸다. 책임자와 김민수, 그리고 몇몇 VIP 고객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을 곱씹었다. 결국엔 사람이 귀한 거네요. 나이가 많아 보여도 그분처럼 대단한 내공을 지닌 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차림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 특히 요즘 세상에 은퇴하셨다는 분들이라도 어마어마한 경륜을 갖고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린 계속 모르고 지냈겠죠.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더 주의해야죠. 누구든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극적으로 배우다니. 오늘 하루가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대화 한가운데에서 김민수는 조용히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다. 나이 들었다고 귀하지 않은 건 아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이 문장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태도를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SNS와 지역 뉴스에는 대구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을 한 노신사가 무력 충돌 없이 해결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그 노신사가 과거 유명 기업의 CEO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과 경외심을 드러냈다. 백두성의 이름은 갑작스럽게 재조명되었지만 그는 이미 조용히 집에서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왔지만 그는 대개 정중히 거절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 백화점 측과 조율해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손주의 웃음소리와 한적한 일상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뉴스 보니까 할아버지 유명해졌대요. 승현이 장난스레 말했다. 하하. 근데 나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라네. 백두성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혹시 누군가를 외모나 나이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주위에 숨겨진 재능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백화점에서는 곧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작했다. 더불어 VIP 등급 갱신 시스템도 일부 개편하여 오래전에 VIP 자격을 가졌던 고객들의 이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존중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 혹은 소외된 이들에게도 편견 없이 다가가기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이 소문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보기 좋은 변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어느 날 저녁 책임자가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김민수가 달려왔다. 실례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회장님, 아니 백두성 어르신 댁 주소나 연락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책임자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개인정보라 내가 함부로 알려드리긴 어렵고. 그렇군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김민수는 실망스러운 듯 보였다. 그분께 꼭 감사하다고. 그리고 멋진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셔서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책임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곧 백화점 개편 관련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 같다. 그때 한번 정식으로 만나보면 어때? 정말인가요?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김민수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책임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분명 이 젊은 직원의 마음속에는 백두성이 보여준 용기와 배려가 깊이 각인됐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현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침착하고도 인간적인 대응으로 빛을 발할지 모를 일이었다. 며칠 뒤 백두성과 승현은 다시 그 백화점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책임자가 직접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 댁까지 찾아가기가 실례가 될까 싶었는데 역시 이렇게 직접 와주셨네요. 연락받고 조금 늦었습. 백두성은 웃으며 인사했다. 아는 정리 잘 되었나요? 네, 그리고 어르신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겸 해서요. 라운지 운영에 대한 자문 같은 것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책임자는 호기롭게 웃었다. 곧이어 김민수도 나타나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시죠? 물론이지. 김민수 씨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이었지? 네. 안부 묻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근무교대를 바꿔서 나왔습. 다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승현은 옆에서 김민수 형아,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다. 김민수는 오, 승현이도 안녕. 하고 화답했다. 백두성은 다시 한번 라운지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문 앞 직원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그를 환영했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이라고 상냥하게 인사했다. 예전의 싸늘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라운지 안에서도 안녕하세요 어르신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세요 라고 말하며 소파로 안내했다. 테이블마다 깔끔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반갑게 인사했다. 저분이 며칠 전 강도를 달래신 분이라는 소문이 퍼진 터라 모두가 존경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책임자는 저희가 라운지를 더욱 따뜻한 공간으로 꾸미려 해요. 이전엔 VIP들만 차별화하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격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 하고 의견을 구했다. 백두성은 여유롭게 둘러보며 라운지라는 이름처럼 휴식과 존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네요. 규정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람을 배척하게 되니까요 하고 조언했다. 네, 옛날 카드 정책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에요. 혹시나 오래전에 VIP였던 분들이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이전 이력을 다시 조회할 수 있게 만들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겠습. 그거 좋군요 사람이라는 게. 예전의 경험과 자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무시받으면 마음이 다칠 수도 있으니. 책임자와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그리고 혹시 불편하신 점이나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리고 어르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저도 사업이나 조직을 이끄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그때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조직의 본질은 사람이니까. 기술이나 자본보다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큰 자산이지요. 그걸 잊지 않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김민수는 메모장을 꺼내 급히 적었다. 감사합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한 후 라운지에서 나올 때쯤 책임자는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역시 조언 감사드립니.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 언제든 저희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다. 백두성은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 다만 예전처럼 옷차림이 이렇다고 못 들어오게 하진 않겠죠. 에이, 당연히 그럴 리가요. 이제 우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승현도 할아버지, 우리 또 오자 하고 신나게 외쳤다. 라운지를 나서는 길, 백두성과 책임자는 잠깐 단둘이 뒤쪽 홀에서 대화를 나눴다. 책임자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다시 복귀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야 이미 제 길을 마무리한 사람이라 생각합니. 이제 가족과 편안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소중해요, 물론. 이렇게 가끔씩 조언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도울 수는 있겠지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큰 패가 되진 않을지 저도 도움 줄 수 있으면 기쁠 겁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 백두성은 온화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책임자는 문득 자기 고향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사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명절 때만 뵈면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시간을 더 내봐야겠다고 생각했습하고 털어놓았다. 백두성은 격려하듯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인생은 짧고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마음먹었을 때 행동으로 옮기면 후회도 적어집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민수 씨, 또 봅시다. 라운지 밖으로 나오니 김민수가 목청껏 인사를 건넸다. 책임자는 곁에서 고개를 숙였고 다른 직원들도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백두성과 승현은 밝은 얼굴로 답례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엔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백두성이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네. 그럼 꼭 연락 주세요. 김민수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환하게 빛나는 백화점을 나섰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을 막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곳곳에서 직원들이 예의 바른 미소로 인사했고 지나가는 VIP 고객들도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뵈었죠? 라며 반갑게 말을 건넸다. 밖으로 나오자 환한 햇살 아래 승현은 마치 여행을 마친 듯 들뜬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저번엔 강도 때문에 무서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백두성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승현이가 무서움을 잘 이겨내서 할아버지도 든든했단다 하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할아버지가 아는 걸 하나씩 알려줘야겠는데. 백두성은 따뜻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그렇게 담소를 나누며 천천히 걸어갔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그들이 만들어낸 잔잔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의 물결은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이가 많아도 혹은 소박한 옷차림이라도 누구든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백두성과 승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승현은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 강도들은 어떻게 됐대요? 아마 법의 심판을 받겠지. 하지만 가능하면 그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사정이 있을 테니 그랬구나. 승현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무관심한 태도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대화해보려는 노력이 낫다고 난 믿는다. 물론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벌어지는 게 좋겠지만 응, 알겠어요. 나도 사람들을 무작정 미워하기보다는 먼저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해볼게요. 우리 승현이가 점점 생각이 깊어지는구나. 할아버지와 손주는 그렇게 한 발씩 삶의 지혜를 나누며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그날 밤 SNS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나이 든 분들 무시하면 안 된다. 스레니아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위험한 짓이다. 러지컬리 감동적이었어요. 강도를 대화로 막다니. 등등. 특히나 대구 지역 커뮤니티에는 백두성 전 회장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고 백화점 VIP 라운지 측이 새롭게 발표한 노인 친화 정책과 과거 VIP 고객 이력 확인 제도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미에는 늘 한 문장이 따라왔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와 재능이 있다.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마무리 장면. 어느 조용한 오후 백두성과 승현이 작은 동네 공원에 앉아 나란히 앨범을 넘겨보며 이야기 중이다. 할아버지, 여기 사진 속에 있는 회사 건물 진짜 멋있다. 그렇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땐 저 건물 안에서 사람들과 매일 고민하고 부딪혔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으니까 해낼 수 있었어. 나도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다만 언제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응, 꼭 기억할게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거기에 실려온 작은 나무잎 하나가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다. 승현은 그 잎을 살포시 주워서 할아버지 쪽으로 건네주었다. 그러자 백두성은 잎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마치 초록잎이 매 순간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해주는 작은 상징처럼 느껴졌다. 세상엔 수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모두 각자의 과거와 사연 그리고 숨은 재능을 간직하고 있다. 백두성이라는 노인이 보여준 예처럼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나이나 외모 혹은 현재 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했던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생각이 바뀌었다면 좋겠습.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오래된 카드를 지닌 채 과거의 이야기를 조용히 간직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 잠시 멈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뜻밖의 지혜와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 나이가 많거나 차림새가 소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습.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조금씩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 여러분 곁에 알아보지 못했던 숨은 재능을 가진 분은 없나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숨겨진 보석일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길, 그리고 스스로도 결코 작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